자, 우리 오늘 그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부모 역할하기. 아버지의 중요성. 누구의 중요성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중요성. 네, 오늘은 부모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먼저 미리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의 가정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델이 되는 몇 가정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도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 완벽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전히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배워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누는 원리는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두 세대에 걸친 가족들 또 수많은 교인들의 가정 속에서 증명된 원리들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후회되는 것들 혹은 아쉬운 것들 혹은 실패의 기억들 혹은 아픔들 혹시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용기를 내는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물 좀 한 잔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필리핀에 있는 그 가정 사역을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인데요. 가운데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고 다섯 자녀와 16명의 자녀들, 손주들이 있는 그런 한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아빠 역할과 엄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거는 좌시 맥도웰이라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을 불신자들에게 설명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믿음을 잘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분이고 한국에도 또 여러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 지금 나이가 좀 드셨죠. 좌시 맥도웰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자녀, 지금 세 자녀인가요? 세 자녀와 9명의 손주들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또 이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제 믿음의 디모데인, 믿음의 제자인 미국의 제시 형제 가정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어리지만 지금은 홈스쿨을 통해서 유숙을 통해서 지금은 다 키웠죠. 첫째가 지금 대학생이 되어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데 지금 대학 진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를 좋아하고 홈스쿨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저희 가정 모습인데 한 9년, 10년 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네, 이제 첫째가 결혼해서 이제 이쁜 손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진주도 짝을 찾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좀 비슷한가요? 네. 제 대학생 때 모습을 우리 사위가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빠 닮은 짝을 찾은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child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그냥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parent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 역할을 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것인가? 오늘날의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있지만 TV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의 주례를 서신 분, 가정이라는 이 제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제시 형제 가정에서 가운을 정했어요. 이렇게 4가지. 그래서 share and help the needy. 나누고 또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가운 중에 하나예요. 2번째 가운은 정직함. 3번째는 온유함, gentleness. 마지막 4번째 가운은 탁월함을 추구한다, excellence. 그래서 중간에 보면 live abundant life by obeying the greatest commandment and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 그것을 순종함으로 live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자. 예, 이런 이제 가정의 모토인 거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가운을 정해보고 또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 성경적인 아빠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왜 성경적인 것이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창조가. 그리고 창조 중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만이 유일하게 신을 찾고 신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독특한 존재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모든 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학문 연구나 우리의 생업이나 또 모든 문화활동을 통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것은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인류의 빛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life makes more sens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좀 더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수록 혹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누구를 더 많이 알게 되죠? 이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누구를 더 많이 생각나게 되고 누구를 더 많이 알게 됩니까? 부모님. 부모님을 더 많이 알게 되죠. 그죠?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이 나고 점점 그 옛날에 몰랐던 그 속마음도 이렇게 헤아리게 되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한 때로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죠. 또 엄마 아빠 마음을 잘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거나 속썩일 때도 있습니다. 어긋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아이가 정말 올바로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 번성할 수 있도록 자손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더 고마운 마음, 또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큰 대지,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반창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빙산의 이 사진이 있죠.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표면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반창고만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해결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빙산 위는 눈에 보이잖아요. 아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증상, 뭐 아이가 뭐 이렇게 막 게으름 핀다든지, 너무 휴대폰 붙잡고 있다든지, 엄마 아빠한테 뭐 말대꾸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반창고를 자꾸 붙이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근본적인 원인은 위탁교육을 많이 한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고 교회에 또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공부에 관련된 건 또 학원에 보내고,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될수록, 중학생이 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들은 집에 오면 지쳐서 엄마 아빠의 대화보다는 그냥 뭐 핸드폰 붙잡고 쉬겠다고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엄마 아빠 보기에 뭔가 이렇게 속상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속상한 모습만 어떻게 고쳐보려고 막 하기보다는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학원에 보낼 필요도 없이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그러니까 엄마의 관계 속에는 정서적인 것이 많이 개발된다고 하면,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지력이, 아이의 정서협이, 아이의 지력이 더 많이 개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아빠가 어렸을 때 쉬운 책부터 꾸준히 읽어주면 아이의 어떤 지력 개발에 굉장히 엄마보다는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엄마는 또 엄마도 필요하죠. 왜냐면은 정서적인 연결과 정서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그렇지만 아빠가 또 책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짧은 그 쇼츠 영상이 있는데, 오늘 상영을 안 하겠지만 다음에 하겠지만, 그 영상에 보면 그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등 5, 6학년, 중학 1, 2학년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책 읽기는 소홀히 하고 학원에 보내면서 성적 관리에 힘쓰는 이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까지는 책을 많이 읽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때 정독이 무엇이고 분석적 독서가 뭔지를 못 배우면 아이의 평생이 위태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원을 보내서 중2까지 성적이 나오더라도 고등학교 와서는 교과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분은 무슨 얘기 하냐면 한 1년 정도는 책만 읽혀라. 초등 고학년이나 중1 때 성적 떨어지는 거는 금방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아이가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 정독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가 되면 중학교 와서 고등학교 와서 교과서를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지문들을 이해하면서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체력이 길어졌기 때문에. 근데 기본 체력은 길지 않고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만 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독을 못 배우고 그럼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독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져 가면서 아무리 학원 가서 문제를 외우고 막 풀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1년 정도 성적 신경 쓰지 말고 초등 5, 6학년이나 중1 이 3년 사이에 1년 정도는 책 읽기만 막 이렇게 책 구경이 아니고 제대로 읽는 이렇게 앞뒤를 연결시키고 숨은 뜻을 생각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1년 정도는 근데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빠가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애만 읽으라 하지 말고 절대로 애만 읽으면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1년 동안 수도승이 되라고 엄마가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1년만 책 읽는 걸 제대로 배우면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저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 게 우리 아들을 봐도 딸을 봐도 정말 이번에 맞다 생각이 들고 미국의 대학 입학은요 책을 분석적 독서를 할 수 있냐 정독을 할 수 있냐 딱 하나만 측정해요. 그러면 대학 가서 하는 책을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분석적으로 읽으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페이퍼 쓸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만이 아니죠. 영국 뭐 유럽 다 마찬가지예요. 독일. 그러니까 공부 진짜 공부는 대학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책을 많이 읽어서 풍부한 교양과 독해 능력, 문해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진짜 공부는 대학 가서 하는 거니까, 학문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은 성적 내느라고 정신없고 대학 가면 지쳐가지고 자격증 딸 생각하고 취직할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자가 안 나오고 노벨상이 안 나오고 창의적인 혁신가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좀 1년 성적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책을 정독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문해력을 제대로 갖춘 아이가 되면 분석적 독서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성적은 나중에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대부분 거의 한 7% 정도의 가정들이 그냥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냥 성적에 정신이 없어요. 학원 보내고 그러면 아이들 잘 안 읽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금방 미천이스러워요. 자,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렸고 근데 이것이 엄마가 읽어주는 것도 좀 중요해요. 정서적인 어떤 그러면 근데 특히 아빠가 읽어주면 아이의 독해력 개발과 지력 개발에 굉장히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디 자꾸 보낸다는 거예요. 위탁교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분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네요.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아까 제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의 관계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자녀를 키울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입체적이 되고 깊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녀를 또 올바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정을 창조하신 또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 역할, 특히 아빠 역할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된 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성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령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전에는 그 고대 사회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다 책임졌죠. 그리고 믿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을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선구자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또 3.1운동에 독립선언을 작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늙게 하지 않으면서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기르는 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 밖의 문화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부모와의 그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 그 따뜻한 관계, 그러면서도 올바로 가르쳐가는 아이들의 가치관과 아이들의 그것을 올바로 세워가는 그런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치관 형성이 되고 아이가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수록 점점 엄마 아빠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합니다. 즉 동성애 문제라든가,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에 가면은 동성애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친구 중에 동성애가 하는 아이가 있고 동성애 친구를 둔 또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울릴까? 어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근데 엄마 아빠들은 대학교에 동성애 동아리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오늘날의 현실을 몰라요. 옛날에 그냥 우리 대학 다닐 때 생각을 해요. 근데 버젓이 동성애 동아리들이 있고 친구 중에 동성애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혼전 성관계, 그래서 뭐 에이즈가 생기고, 또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친구들 중에 막 혼전 성관계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서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보여주잖아요. 주인공들이 서로 살아가면 그냥 자는 걸로 막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아이들에게는 그 영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혼전 동거한 애들, 대학생들 요즘에 50% 이상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학교마다 틀리지만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친구들 중에 있어요. 예.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내가 볼 적에 좀 제일 공부도 잘하고 멋진 애들의 혼전 동거를 해. 그럼 뭐 내 좋아하는 애가 생기고 그 아이가 막 하자고 하면은 흔들리는 거죠. 부모가 어릴 때부터 계속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신뢰관계 형성하면서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설명하고 가치관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 중학교로 가면 갈수록 학원으로 돌고 친구들 만나는 걸 더 좋아 바깥으로 돌면서 부모와의 관계의 영향보다는 친구들이나 바깥 세상 문화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자, 우리 아이들의 삶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또래 압력이 있어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죠. 뭐 심지어 유치원부터 대학교 가서까지 계속 또래 압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여러 친구 관계 속에서 압력이 있습니다. 또 선정적 광고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등 인터넷의 영향이 있고, 또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도 갈수록 폭력적이고 갈수록 선정적이 돼가죠. 네, 포르노그래피가 있어요. 네, 지금은 뭐 아이들 핸드폰 다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하죠. 예.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무서운 영향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이 영향력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는데요.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데 있습니다. 그 답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엄마랑은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랑은. 특히 아들들이 아빠랑 이 친밀한 관계 형성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딸도 어릴 때는 아빠랑 친밀한데 점점 커가면 이제 아버지랑 공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들이건 아빠건 간에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청소년이 됐을 때, 10대가 됐을 때, 그 전에 아버지 친밀한 관계가 아들과 딸과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10대가 되었을 때, 청소년 되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한 사람의 가치 또는 그가 믿는 진리를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누구 말을 듣게 돼 있죠?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게. 왜 친구들을 좋아하냐면, 친구들은 숙제하라고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안 하니까, 친구들은 판단 안 하니까, 너 왜 그렇게 이러면 안 하거든요. 그냥 들어줘요. 그냥 받아줘요. 그러니까 친구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친구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 아빠는 별로 부담스러워. 별로 이렇게 친밀하지 않아. 친하지 않고, 뭐 내가 아빠를 생각하면 미소가 띈다든지, 뭐 아빠한테 달려가고 싶다든지, 뭐 별로 그러질 않아. 그런데 그 말을 잘 받아들일까요? 영향을 잘 받을까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랑 맺는 관계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얘기하고 뭔가 같이 하고 이렇게.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이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리서치를 했어요. 엄마가 가정인 홀부모 가정, 아버지가 없는 거죠. 뭐 죽었든 뭐 이혼했든 아니면 뭐 미국 흑인 가정의 3분의 1이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가난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교육적인 면에서 벌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엄마가 가장인 홀부모 가정 아이들, 아버지가 없는 경우 알코올 중독, 마약, 폭력에 노출되는 이 확률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양부모가 다 있어. 엄마 아빠 다 있어.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빈곤해. 즉 아버지한테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가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해.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그냥 방치해. 아버지랑 별 관계가 없어. 이런 아이들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빈곤한 아이들, 알코올 중독과 마약과 폭력에 빠질 확률이 68%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홀부모 가정도 더 큰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양부모 가정인데 아버지의 관계가 빈곤했을 때, 빈약했을 때 그 아이들이 크면서 이런 데 빠질 확률이 68%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부모 가정인데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폭력에 빠질 확률이 6%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미국의 통계예요.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른.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죠. FBI에서, 미국의 FBI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범죄 기록을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보복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프로파일을 쭉 이렇게 통계를 냈더니
아버지가 없거나 혹은 아버지가 멀리 있거나 혹은 아버지가 양육이나 자녀교육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혹은 아버지가 자녀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FBI의 조사에 따르면 그런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폭력과 보복에 연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존스 홉킨스 의대, 굉장히 유명한 의대죠. 세계적인 의대입니다. 이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또 리서치를 했습니다. 137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0년간 추적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거죠. 이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 고혈압, 악성 종양, 심장병, 자살, 이 5가지, 이 5가지의 질병의 공통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 원인. 물론 질병마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마다 또 특별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뭘 찾았냐면 이 5가지 질병의 공통 원인이 있나 이거를 찾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찾아낸 공통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질환에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가 있었어요. 프리딕터죠, 프리딕터. 이게 나오면 이제 그 병이 걸리는 높아지는 거. 이게 뭐냐면 부모와의 친밀함의 부족이었습니다. 부모와의 친밀함의 부족이 이 5가지 심각한 질병이 일어날 확률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공통되는 선행 지표라는 것을 이들의 리서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The World Needs a Father라는, 그러니까 세상은 아빠를 필요로 한다라는 국제적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그 연구 결과를 낸 겁니다. 지난 5년간 21개국, 여기 한국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난 5년간 21개국에서 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을 보여줍니다. 즉 엮이는 가정이, 그러니까 숨기는 가정이 아니고 엮이는 가정이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문제다 라는 것을 5년 동안 21개국에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부재, 엮이는 가정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21개국의 5년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내린 세상을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는 이 국제적인 단체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문제적 행동을 하는 어린이의 85%가 아버지 없는 가정. 이 아버지 없다는 것은 정말 없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방임하는 그런 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홈리스 어린이의 90%가 아버지 없는 혹은 아버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의무 교육을 마치지 않는,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인가요? 미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의무 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아이의 71%가 아버지가 없거나 방치하는 그런 가정에서 나온다는 통계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이건 이제 어른까지 포함한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이건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의 63%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나온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분노로 유발된 성폭력자의 80%가 아버지가 없거나 또 아버지가 있지만 엮이는 가정에서 나온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의 70%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방임하는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통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해결책을 볼까요? 해결책은 위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잠시 부분적으로 위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모든 걸 다 맡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위탁하지 않고 부모가, 특히 아빠가 뭘 준다고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쉽진 않지만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권이면서 충분히 가능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첫 단계죠. 그거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부모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페어런팅을 하는 거예요. 자녀도 책 읽어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그냥 책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친절하게 혹은 온유하게 대해야지 부모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을 보이는 겁니다. 기간에 위탁하지 말고, 한국은 학원에 너무 많이 위탁하는데요. 위탁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경우, 또 단기간적으로 그런 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다 갖다 맡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왔잖아요. 예. 진짜 학원이라는 게 없거든요. 정말 학습 지진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뭐 일부 어떤 그런 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학원 안 다닙니다. 집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도와주기도 하고 도서관에 데려다 주고 막 이렇게 하지 학원에 위탁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한국의 강남에서 미국 수능이죠. SAT 막 문제 막 외우고 SAT 단어 외우고 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들어온 애들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미국의 수능 문제 열심히 풀고 수능 단어를 해서 들어온 애들은,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천권 책을 읽고 들어온 애들이잖아요. 이게 경쟁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의 강남에 한국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아이들, 난다 긴다는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들어가면 48%가 졸업을 못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석박사를 했지만 끝까지 중요한 거는 책을 읽는 거였고요. 네, 그것이 박사 마친 순간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이거 책을 제대로 정독해 가지 못하면 수업에 토론도 못합니다. 발표도 못합니다. 페이퍼도 못 씁니다. 시험 치지 않거든요. 시험은 거의 드물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것도 정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난다 긴다는 아이들이 미국 아이비리그 들어가도 절반가량이 졸업을 못하고, 그리고 졸업한 아이들도 미국의 혹은 세계적인 탑 기업이나 혁신연구소나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이런데 교수나 연구원이나 혹은 중요한 연구 자원으로 진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같이 책을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으로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책감 들게 해서도 안 되고, 네, 다시 죄책감 들게 해서도 안 되고, 죄책감 들게 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방해해서도 안 되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된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된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7가지 예를 나누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를 좋아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원래는. 근데 왜 멀어질까? 멀어지는 경우들이 생길까? 모든 관계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근데 가정에서는 안 합니다.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우리 같이 사는데 뭐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 뭐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히 접근을 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친을
사귈 때도 또 결혼한 다음에 와이프한테도 그냥 선물만 자꾸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자들이 뭐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시간을 같이 낸다든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50년 된 동독 부부 한 커플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잘 도와줘요. 근데 그게 남편의 사랑의 표현인 줄을 이 아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일을 잘하네? 일하는 거 좋아하네? 우리 남편 일 잘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 그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연구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관계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겠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노력해서. 자, 7가지 A 중에 첫 번째 A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음을 알아주고 긍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저도 남자지만 쉽사리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뭐 사람들 많고 막 짜증나고 힘들었다 그러면은 사람 없을 때 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애한테 막 했다 그러면 아니 좀 열 좀 식히고 좀 나중에 얘기하시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랑 부딪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면 또 화내고 짜증내고 내 생각 그게 아닌데 왜 또 그런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남자들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막 딸이나 뭐 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내나 뭐 쪼글쪼글 얘기하면은 집중 잘 안 하고 이렇게 듣는 척 하기 좀 쉬워요. 혹은 쉽사리 판단하는.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내도 그렇지만 아이의 네가 그때 네 마음이 그랬구나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긍정해주는 그래 그거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뭐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과 격려로 이어질 때 아이는 변화할 수 있는 단계로 첫걸음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열쇠예요. 아이한테 그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네 아유 힘들었겠다 그래도 너 노력 많이 했네 수고했어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긍정해주는 이것이 아이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열쇠가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A입니다. 그건 뭐냐면 acceptance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성취 결과에 따라서 받아주면 이건 큰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도 그 전에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 막 너무 예민하게 하고 막 그런 거는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도했다는 거, 노력했다는 게 그게 바로 이긴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받아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조건 없는 사랑을 누가 안 주냐 다 준다. 나도 그렇게 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기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 라고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 전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수해도 좀 못해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아이의 태도에 집중하면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할 때 훈계를 할 수 있죠. 근데 감정 들어가지 않게 감정이 들어가면 좀 쉬었다가 기다렸다가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훈계하고 설명을 잘해주는 이 설명을 잘해주는 부분은 우리 한국 엄마 아빠들의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려워합니다. 이 설명하는 걸 그냥 하라라는 말은 잘해도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 챗GPT도 있고
저도 어떤 데 막히면 바로 그냥 쳐봐요. 그러면은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90% 95%는 그래도 맞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죠. 아니면 뭐 선배들한테 물어본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다음에 더다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 A입니다. appreci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아이를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이나 비교는 지혜롭지 못한 거겠죠. 예,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게 가능한 자주 얘기를 해줍니다. 뭐 방을 정리해도 칭찬해주면서 어쩌면 너 같은 아들이 있니, 어쩌면 너 같은 딸이 있니 하면서 이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만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도록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한 가지 칭찬해 주는, 부모도 아이들도 서로가 뭐 저녁 먹는 식사 시간도 괜찮아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나누면서 또 이렇게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또 내 모습 이대로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도, 나의 실패도, 나의 슬픔도 다 아시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A는 availability입니다. availability.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랑 먼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것. 가끔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율이에게 예를 든다면 민우에게, 다율이에게, 민서에게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로라고 그게 평소에 느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끔 여기서 또 이렇게 재밌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대화가 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두주에 한 번 데이트 시간을 내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물론 우리가 피곤하지만 조금 에너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숙제하는 시간에 숙제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옆에서 뭔가 아빠도 엄마도 책을 읽든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또 사이사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좀 비추게 두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는 내려놓고, 그래서 바쁘지만 아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는. 자, 다섯 번째 A입니다. affection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행동으로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밤에 재워주고 또 자기 전에 축복기도 해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의 표현이 아이 마음에 심어집니다. 여섯 번째 A입니다. 어프로치입니다. 아이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할 수는 갑자기 이미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모든 걸 다 갑자기 못했던 것들 중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는 거를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하는데, 같이 게임하기, 보드게임이나 건전한 게임. 아들의 경우에는 차를 구경하러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아들만 옆에 태워서 한번 또 차를 같이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차로 거길 가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아들과 같이 본 겁니다. 딸과도 또 장난하고 놀아주는. 근데 이제 이게 아들 위주로 썼는데 또 딸에게 같이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건 또 우리가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A는 accountability입니다. 책임감을 심어주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귀가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10대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고등생이 돼도 귀가 시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이 돼서도 귀가 시간이 조금 뒤로 가긴 하지만 귀가 시간이 있습니다. 타당한 규칙을 세워서 따르도록 합니다. 가정에 가훈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겁니다. 단 타당한,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자녀들에게 미리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주는 겁니다. 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국을 확 쏟았어요. 교육관에, 영어도서관 바닥에. 그래서 확 퍼졌는데 선생님 두 분이 그냥 번개처럼 달려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번개처럼 달려들더라고요. 이렇게 휴지 들고 막 걸려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그거 다 해주지 마세요. 그 아이랑 같이 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이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그러기 쉬워요.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책만 읽어.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면. 그러면 아이들이 책임감이 잘 안 생기고 일하는 법, 섬기는 법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 혹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에 대한 피드백을 가끔은 받아요. 온유함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친절한지 온유한지, 그 다음에 너도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아빠가, 엄마가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도 책임감이 더 커져요. 아이도 나도 정직해야지, 나도 필요할 때는 사과해야지, 이렇게 책임감이 커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밌고 신나고 집에 오고 싶고 식구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가정. 근데 여기서 숙제하고 뭐 이런 것만 싹 빼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숙제도 하면서 독서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제시, 미국의 그 제자인 제시 가정, 예, 우리 가정도 뭐 완벽하지 못했지만 또 많은 가정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또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서도 또 이런 가정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키워나가는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은 특별히 훈계하지 않는, 뭐 따로 나를 잡아서 하더라도 특히 저녁 먹는 시간은 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가면서 하고 가능하면 칭찬해주는, 격려해주는, 핸드폰 내려놓는, 저녁 시간 저도 핸드폰 꺼내지 않는, 이렇게 너무 많은 규칙을 만들지 말고 서로 순종하고 존경하는, 자녀는 순종하고 또 아빠 엄마를 존경하는, 또 아빠 엄마는 아이를 사랑으로 이끄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 아까 말씀드린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내려놓고 서로 얘기하는, 칭찬하는, 또 밥 먹고 나서는 30분 큐티와 성경 읽기 가족이 같이 하고 30분 책 읽는 시간, 나머지는 뭐 숙제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같이 분위기 만들어주고, 가장 기본적인 규칙 외에는 자유롭게 아이가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거,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백에 쓰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실천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부터 시작하고 싶다. 네,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한번 여백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들이 쓰셔야죠. 아빠들. 엄마들은 또 이제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도울 수 있을지 아빠들이 쓰셔야 됩니다.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나중에 결혼해서 술 먹어야지 계속 미국으로 살 건 아니잖아요. 자, 한 가지라도 쓰셨나요, 아빠들? 빨리 써요. 한 가지라도 쓰세요. 네. 여러분들 한번 우리 따라서 읽어볼까요? 나무처럼 가꾸면 나무처럼 가꾸면 천국 같은 우리 집 천국 같은 우리 집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한 걸음에 다 되진 않겠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또 이렇게 잘하는 아빠들도 계십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겠죠. 예.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나무처럼 꾸준하게 가꾸면 하나하나 해서 천국 같은 우리 집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4주 후에 아버지 날 투어를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4주 동안 얼마나 가꿨는지 못한 것보다는 그래도 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 했지만 다음번에는 그 몇 가지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아내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하는 뭐 긴 시간 아니 짧은 시간이에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처럼 가꾸면 천국 같은 우리 집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아빠들에게 우리 엄마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해서 천국 같은 우리 집을 만들어 나가는 온전하게 모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보았고 우리 아빠들 정말 좋은 아빠가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가지부터 실천하며 나무처럼 꾸준히 가꿔서 천국 같은 우리 집을 세워나가는 모든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빠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